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 이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포르노스타 성추문 관련 입막음 의혹에 대해서 미국의 뉴욕 맨하탄 대배심이 투표를 통해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녀 사냥을 중단하라 그러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멜빈 브레거시 지검장이 이끄는 맨하탄 지방검찰청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10년 전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던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가 과거를 폭로하기 위해서 언론과 접촉하고 있다, 이런 소문을 듣자 이를 입막음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13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7천만 원 정도를 지급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회계장부를 조작해서 뉴욕주법을 위반하고 연방선거자금관리법을 위반했다 하는 의혹을 수사를 해왔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족기업인 트럼프 그룹을 통해서 마이클 코온 변호사에게 13만 달러를 변제하면서 이 회사 내부 문건에는 법률 자문 비용이라고 기재를 해가지고 기업 문서 조작을 금지한 뉴욕주 법률을 위반했다 하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뉴욕 검찰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단순 문서 위조를 넘어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서 법원의 대배심을 구성해서 공소 여부의 판단을 맡겼고, 대배심은 이날 의결 절차를 거쳤습니다. 대배심은 미국 검찰이 중대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경우에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거치는 제도입니다. 대배심에서는 검찰 측의 수사 증거를 듣고 비공개로 심사를 해서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미국의 전직 또는 현직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것은 건국 이래 230여 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입니다. 양당제가 뿌리내린 미국에서는 정치보복 금지라는 암묵적 룰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의 범죄 의혹이 있더라도 기소하거나 사법 처리한 전례가 없습니다. 이런 기소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 박해이자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선거 개입이라 그러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내가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좌파 민주당 당원들은 마가, 그러니까 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운동을 파기하기 위한 마녀 사냥을 벌여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020년 대선을 훔쳤으며 이제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 행위의 일환으로 무고한 사람을 기소하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 마녀 사냥은 조 바이든에게 거대한 역풍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미국인들은 급진 좌파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했고 모두가 이를 목도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이번 사건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계의 초대형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형사 기소의 의미는 과연 뭔지 생각해 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되었다 하는 것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정에 서야 한다는 의미로 미국 연방법원, 대다수 주법원에서는 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중간 수사 결과를 두고 대배심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기소를 결정한 뉴욕주의 대배심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소가 결정됩니다. 자, 혐의는 뭘까요? 한마디로 2016년 11월 대선 직전에 전직 성인물 배우하고 성관계를 돈으로 감출했다는 혐의죠. 뉴욕주 검찰은 이 사건을 5년 가까이 수사를 해왔습니다. 문제의 포르노스타의 이름은 스토미 데니얼스인데요. 본명은 스테파니 클리포드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 트럼프하고의 성추문을 언론을 통해서 폭로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자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온을 통해서 입막음 돈을 줬다, 전달했다 하는 혐의입니다. 문제는 이 입막음 돈이 트럼프 개인 돈이 아니고 회사 공금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코온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비용으로 줬다라고 기재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범법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뉴욕주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행위가 선거와 관련돼 있다면 중범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측은 간단한 사적인 거래지 선거운동하고는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CNN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뉴욕 맨하튼 대배심이 기소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 혐의는 총 30여 개에 달합니다. 자, 체포될까요? 며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체포되는 그런 조작 영상이 이 미국의 SNS를 타고 돌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기소가 되면 수갑을 차고 체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진도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등 뒤로 수갑을 차고 법정에 서는 장면을 연출하려 한다. 그런 예상도 나옵니다. 그것이 지지자들로 하여금 결속을 도모할 수 있다 하는 판단에서입니다. 트럼프도 지난 18일 자신이 체포될 것이다 라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끝까지 자진 출두를 거부하게 되면 검찰은 플로리다주 당국에 그를 뉴욕주까지 압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주지사로 있는 플로리다주는 그런 협조를 할 의향이 없음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법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기소된 피고인은 자진 출두하거나 체포된 후에 비공개로 지문을 날인하고 범죄인 사진인 머그샷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이 검찰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할지 무죄를 주장할지 입장을 밝히는 기소인 부절차를 받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판사는 피고인이 보석금을 내고 석방될지 그냥 석방할지 아니면 재판 개시 때까지 활동에 별도 제재를 가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어서 혐의 사실이라든지 재판에 사용될 증거를 채택하고 재판 일정을 잡는 준비 심리가 진행됩니다. 피고인이 이미 유죄를 인정한 상태라 그러면 다음 절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유무죄는 대배심원이 판결을 합니다. 무죄 판결을 받으면 재판이 그대로 끝나게 되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판사가 형량을 조절해서 처벌을 선고하게 됩니다. 자, 트럼프는 감옥에 갈까요? 트럼프가 감옥에 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일단 구체적 혐의가 적시돼야지 처벌 수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혐의가 특정되더라도 배심원의 유죄 판결이 있어야지 징역형과 같은 형량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일단 이번 사건 수사를 주도했던 엘빈 브래그 맨하튼 지검장은 성추문 관련 사안뿐만 아니라 허위 기업문서 조작 등 다른 혐의가 또 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현재 언론들은 이를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감방으로 갈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판단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가벼운 중범죄 혐의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도주 우려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기소 인부 절차 후에 곧바로 석방돼서 마로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기소돼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죠?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미국 헌법에 적시된 대통령 후보의 조건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35세 이상의 연령, 최소 14년 이상 거주한 미국인 이 세 가지 조건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트럼프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경범죄인 문서 조작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한 것 자체가 무리다 하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치 전문 매체인 팔리티코는 돈을 전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시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온의 증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의 증언은 신빙성 면에서 입증력이 약하다, 또 약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코온은 연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라서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하는 인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주법상 최대 4년형에 처할 수 있지만 혐의의 경중을 봤을 때 초범에게 징역형을 내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30일 전직 미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전례가 없고 정치적 후폭풍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지만 수많은 송사에 휘말려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으로 맞닥뜨릴 도전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블룸버그는 민형사 사건들의 적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파가 원하는 만큼 소송의 속도가 붙기는 더 어려워졌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내년 대선을 더 복잡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사건은 지난해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연방의회 난입 사태죠. 이 미국 법무부가 임명한 특별검사 잭 스미스가 이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마르라고 자택 압수했던 100여 건의 기밀 문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또 2020년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조지아주의 개표에 개입한 의혹으로 조지아주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 16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 의원 12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에 대한 공격을 선동했다고 그를 고소했고, 다수의 의회 경찰관도 신체 상해와 인종차별을 저지른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또한 칼럼니스트 엘리자베스 진 캐롤이 성폭행과 관련해서 제기한 소송도 진행 중인데요. 뉴욕에서 법원 심리가 오는 4월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또 경제적 측면에서 트럼프 일가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사건도 대기 중인데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부 장관 겸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성인 자녀 3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환수 소송이 그것입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로 말미암아서 당장 공화당 내의 대선 후보 경선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현재로서는 오리무중입니다. 트럼프가 그동안에 위기 상황에서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동물적 감각을 가졌다는 점에서 이 위기 상황을 오히려 지지자 결속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과 범죄재판 변론을 병행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힘겨울 수 있다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의 2024년 대선 도전길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가 자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이트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